자, 오늘 추가적으로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에 대한 내용들로 좀 소개를 해볼 텐데요. 역시 당신들이 중3 시절에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에 대해서 뭐 잔뜩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다들 태어났을 거라고. 복사해서 A 보이시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탄과 수소가 되는데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는 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도체 하면서 이제 뭐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가는 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에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됩니다. 이 탄화수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길쭉한 사슬형입니까와 탄소가 또글또글하게 돌다가 고리를 만듭니까는 고리형으로 일단은 구분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슬형 탄화수소에 대해서 우리는 포화 탄화수소, 사슬형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구분해 볼게요. 포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꽉 찼다는 거죠. 탄소가 100%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면 부포화는 탄소가 단일 결합 말고도 이중 또는 삼중 결합 어떤 그런 다중 결합을 최소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불포화 탄화수소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좀 널찍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가 한 개 있잖아, 탄소가 두 개 있잖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그리스어로 이를 뜻하는 게 메타예요. 그리스어로 이를 뜻하면 에타라는 말을 씁니다. 예, 했어요. 3을 뜻하면 프로파, 4개를 하시면 뷰타, 펜타, 헥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우시죠 학교에서? 이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세밀한 정도로 나갈는지는 아직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잖아. 다음 주 가봐야 나올 거 아니야. 그지? 포화탄소라는 것은 모든 탄소가 결합이 다 단결합을 얘기하는데요. 옛날 이름을 쓸게요. 옛날 이름은 알칸입니다. 알칸입니다. 알칸.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4개의 수소랑 결합하면 CH4 되면 옛날 이름은 메타에서 뒤에 안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메탄 쓰겠습니다. 지금도 시중에서 메탄가스 하잖아요. 모든 탄소에 단결합으로 되어 있대요. C2H6예요. 에타에서 안을 붙입니다. 안 붙이겠습니다. 어떻게 쓸래? 메탄. 탄소가 3개 되어 있대요. C3H8 있습니다. 프로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렇다면 CH4, C2H6, C3H8 그 다음에는 분자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4H10 C4H10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5H12 6H14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알칸의 일반식은 탄소의 개수가 n되면 수소는 N 더하기 2가 됩니다. 예. 옛날 이름은 부탄, 펜탄, 헥산 이렇게 발음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즘 발음은 어떻습니까? 영어 발음은 좀 더 하게 R, K인습니다. 네, K인, 네,
테인. 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런 힘을 쓰겠습니다. 뒤에 에인으로 끝나게, 에인으로 끝나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뭐 프로판, 부탄 이게 더 익숙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명명하는 왜 탄수화물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걸 일일이 관용을 할 수 없으니까 명명하는 그 규칙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거라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부포화탄화수소인데요. 이 부포화탄수는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딱 한 개만 있는, 탄소에 삼중결합이 딱 한 개만 있는 그것만 생각할까 싶습니다. 이중결합 2개, 3개씩 있는, 삼중결합 2개, 3개씩 있는 그런 거 말고 딱 한 개씩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은 알캔 쓰고요. 옛날 이름은 이건 알킨을 썼는데 알카인 이렇게 쓸게요. 탄소가 한개인데 탄소 간에 이중, 삼중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럼 탄소 2개 되면 됐습니다. 탄소 안에 이중결합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탄소 안에 삼중결합을 붙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탄화수 중에서 예. 오늘 가르칠 요놈 2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면 구조입니다. 나머지는요. 메테인부터 시작해서 다 입축구조예요. 네. 이렇게 14선 떴지만 이 각도 몇 도? 네, 그 109. 그렇지 109.5도 나오죠. 알겠습니까? 네. 참고로 요 각은 120도 나오고요. 네. 이거는 직선형으로 180도 나와요. 나머지는 입체예요. 평면인가 하면 나중에 벤젠고리를 가진 그놈의 평면 하는 게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문제식 써볼까요? C2H4예요. C2H2예요. 수소가 두 개씩 빠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C3H6와 C3H4입니다. 이름 한번 붙여볼까? 얘는 E10 쓰면 됩니다. N으로 끝나게. 요놈은 테인. E10인 쓰면 됩니다. 프로펜과 프로페인. 프로파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뷰텐과 뷰타인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반식 쓰면 알캔은 CN에 H2N 쓰고 알카인은 CN에 H2N-2를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캔은 모든 종류의 실험식이 CH2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네. 헥센, 헥세인, 헥사인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명명하는 이름들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성질체가 어떻게 나갑니까에 대해서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지금 여러분한테 하면 대답 터질 거고 이성질체 얘기는 그래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선생님 동영상 타고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이제 여름쯤에 한 1년 전쯤에 요걸 여러분하고 한참 했었습니다. 그 문제까지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는 탄화수소만 했던 탄소 화물로만 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서 한번 긁어서 보도록 하시고 안 볼 거예요. 이 겨울에도 한번 썼어요. 그래요. 네, 상동 2층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고리를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지금 사선에 포화 분포가 있는데요. 포화 분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겠어요. 꽉 차 있다 보니까 포화탄소는요. 다른 거가 들어오면 수소는 나가, 염소 내가 들어올게라고 하는 굉장히 느린 포화탄소는 느린
시환 반응만 가능합니다. 그럼 불포화탄소 어떻습니까? 이중결합 있잖아. 네. 삼중결합 있잖아. 이거 쉽게 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놈이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빠르게 첨가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분자 만들 때 첨가 중합이라는 고분자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중결합 풀어지면서 쫙쫙쫙 단체들이 붙어나가는 첨가 중합을 통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참고로 에테는 에틸렌이라는 관용명으로 에테인이 아니죠. 에타인이죠. 에타인은 아세틸렌이라는 관용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잘은 안 나오네요. 알겠어요? 그럼 고리도 어떻게 될까? 똑같이 고리도 포화와 불포화로 구분합니다. 고리가 만들어지는 고리 원자가 탄소 원자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겠군요. 탄소 3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소 3개고 수소는 6개 들어옵니다. 4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C4에 HA 쓰겠습니다. 5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6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5개짜리 C5에 H10짜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 명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고리잖아요. 네. 사이클로 고리 사이클로 프로페인 하면 됩니다. 여기도 사이클로 탄소 4개 있네요. 뷰테인 사이클로 펜테인 사이클로 헥세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포화탄소는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N개면 수소가 2N개 되겠습니다. 알켄하고 일반식이 서로 같네요. 그래서 탄소 3개, 수소 6개면 프로펜을 제시한 것인지 사이클로프로페인을 제시한 건지는 문제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첨가 중합이 첨가가 잘 일어나요 하면 이런 놈이겠고 포화예요라고 하면 이런 놈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불포화되어 있는데요.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딱 한 개만 있다면 사이클로 알켄 하면 됩니다. 사이클로프로펜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네. 사이클로프로페인 하면은 탄소가 이중결합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C3에 H4 사이클로프로펜이라는 물질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참고로 이 결합각은 탄화수소 결합각하면서 제일 작은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펜 정도 되어서 이중결합 붙이면 C5에 HAC라든지 이중결합 하나 더 붙이는 탄소에서 수소 10개 사이클로 헥센 이런 정도 하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는 다들 지방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탄화수를 지방적 탄화수라는 것입니다. 지방적 탄화수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면 방향적 탄화수인데 방향탄화수는 탄소가 6개 되는 그래서 벤젠 고리를 가지는 탄소에서 수소에서 벤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방향탄수는 없고요. 최소 단위가 벤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벤젠 있고 벤젠에 고리가 2개 더 붙여버리면 나프탈린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벤젠을 하게 되어 있으면 뭐 안트라슨 이렇게까지 넘어가는데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벤젠 돼버리면 이거는 뭐다? 평면이에요. 요 결합각도는 120도 나옵니다. 하면 사이클로 여기 요 결합각도는 109.5도 나와요. 메테인과 똑같이. 할 거 많죠? 근데요
발음하는 화학법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그 뒤에 헵타, 옥타 헵타 그리고 옥타 옥타곤 할 때 팔각형 노나, 데카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알칸을 왜 불러줍니까 하면 아직까지도 시중에 알칸 계열로 메탄, 프로판, 뷰탄 이런 이름들을 쓰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아직까지도 영어명으로 바꾸지 못한 탄화수 유도체들이 알칸명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킨으로 옛날에는 했거든. 지금은 이제 알킨으로 할 놈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알칸 옛날 이름, 요즘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탄소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포화탄소는 사이클로 알케인 사이클로 알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사이클로 알케인은 CnHEN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사이클로 알켄은 CnHEn-2의 일반 실반이에요. 생자로 외우겠다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만 어쨌든 정리해 주실까요? 외운다고 하면은 일이 많습니다. 할 만한 거야? 이제 우리는 탄화수의 유도체를 한번 소개해 볼까 싶은데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원자가 들었는데 가장 관심 있는 원자는 아무래도 산소입니다. 우리가 알킬기를 쓸게요. 알킬이라는 뜻은 CnHEn 더하기 1, 즉 알칸에서 수소가 하나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CH3하고 결합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메틸 또는 메틸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메타에서 나온 겁니다. C2H5 그럼 이거는 에탄에서 나왔네요. 에틸기입니다. C3H7 뭐라고 부를래? 프로필기. 이래서 이렇게 알킬기에 이제 누가 붙습니까? OH가 붙습니다. 하이드록시가 붙습니다. 이걸 알코올이라고 불립니다. 알킬기에 CHO 포르밀기가 붙는데요. 이건 알데 옛날에 히드라이드인데 알데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COOH 카복실산이 붙습니다. 그럼 카복실 3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알킬기에 하이드록실 붙일까, 알데하이드 포밀리티를 붙일까, 카복실을 붙일까 하는 내용이에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가 될 때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는 산화가 되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알데히드에서 화목산 되는 과정이 산소 원자를 붙이는 역시 산화가 됩니다. 이게 수소 이동에 대한 여기 생명과학 2에 들어가면 지금 생명과학이 생투 베이스로 지금 나간 거죠. 네. 그 학교에서 생원 생투 같이 나가요. 생투 베이스 나가면 세포 호흡이라든지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비를 부수잖아요. 그때 수소 이동에 대한 산소 이동에 대한 산화 반응이 꽤 전자 이동에 대한 꽤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이미 광합성자 세포 변성이 끝났습니까? 진짜요? 학교 올라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났어요? 예. 거기 보면 각종 알코올류들을 하고 이런 것들 잘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탄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잖아 하는 메타, 에타, 프로파에 대해서 알킬의 하이드로시부티예요. 그러면 메타 CH3하고 OH죠. 얘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인데요. 어떤 식으로 명명할래 하는 겁니다. 아까 썼던 알칸에다가 뒤에 올만 붙이면 됩니다. 메타, 메탄에서 나온 알코올이라서 메탄올 쓰면 됩니다. 에타 C2H5 하고 하이드로시 붙였습니다. 에탄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알칸 이름을 왜 가르치는지 하는 이거야. 알겠어? 알칸에다가 뒤에 올 붙이면 에탄올 됩니다. 다음에 이거 C3H7하고 OH 붙이겠습니다. 프로판 올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 알코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겠습니까? 하는데요. 얘네들은 쉽게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면서 산화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네. 산화되면서 알데하이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를 빼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 HCOH 요거는 관 알칸에다가 알데하이드라서 알 붙이면 됩니다. R에 COH 알데하이드 물질인데 알칸에다가 R 붙이면 됩니다. 요거 메탄에서 나왔잖아요. 메탄 알 하면 됩니다. 근데요 메탄알 하면 너무 반응이 있어요. 워낙에 이건 익숙한 놈이죠. 홈 알데 하이드 평면 문자죠. 네. 우리가 문자 평면이니까 이제 진짜 많이 나왔던 놈이잖아. 네. 계란부터 122도 해석하는 그런 거죠. 에탄올이 수소 원자 두 개 빠지면 CH3COH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된다고? 에탄 알 쓰면 돼요. 근데 역시 이것도 워낙에 반응명이 더 익숙한 놈입니다. 네. 아세트 산. 알데 하이드. 이게 가복식. 이랬어요? 네. 그러면 이런 뭐 프로판 알 되는 거예요. 프로필 알데하이드 되는데 얘는 또 어떤 특징이 가집니까? 얘는 산소 원자 한 개를 붙이는 산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 카복시 산이 잘 됩니다. 네. 해볼까요? 산소 원자 한 개를 더 붙이겠답니다. R에 COOH 이건 카복시산인데요. 이것도 알칸에다가 뒤에 산 붙이는 게 아이카의 정식 명칭이에요. HCOOH 메탄에서 나와서 메탄 산하면 돼요. 다만 역시 그 누구도 메탄산 하면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죠? 홈산이라고 합니다. 호름산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옛날 이름입니다만은 호름산. 그리고 보통 곤충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 물질이 이 메탄산, 홈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미에 물렸다, 벌에 물렸다, 홈산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미를 들들 볶아갖고 그래서 홈산을 추출했습니다. 개미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진짜 있는 말이에요. 다음 이건 두 개 있어. CH3하고 COOH. 그럼 이거는 이름이 에탄에서 출발했다 해서 에탄산 되는데 에탄산 하면 누구다? 몰라요. 예, 웃습니다. 아세트산이죠. 프로판산, 프로피온산 뭐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산성 물질이죠. 빽빽하는 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되겠나? 네.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학교에서 무슨 육각형에서 무슨 2번 탄수 3번 탄수에서 뭐 OH기가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예. 이상한 거 나온다. 육각형에 붙인 건 이제 벤젠골에다가 치환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벤젠에다가 무슨 뭐 예. 갑자기 오비탈에 그리던데 피오비탈. 아니 근데 그거 안 나오는데 용서는 못해. 양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이 명명하는 과정을 보고 명명하는 과정을 보고 아 저런 식으로 명명이 되는구나 하는 그 공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정도만 해놓으면은 잡아내는 거예요.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무기성 분자다 보니까 물에 잘 안 녹아요. 반면 알코올, 물에 굉장히 잘 녹죠. 네. 특히 메탄올, 에탄올은 물에 무한대로 녹습니다.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요 알킬 파트가 물에 잘 안 녹다 보니까 물에 요 떨어집니다만은요. 마찬가지 알데하이드나 카복산도 역시 물에 대한 요요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유도체가 이렇게 알코올, 알데하이드, 카복산 세 종류를 일단 먼저 소개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입니까 하면 산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재밌네요. 메탄올 분자량은 32입니다. CH4, 메탄이라는 놈이 16인데 산소 한 개만 더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CH4에 5되니까 산소 16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니까 폼알데하이드의 분자량은 30입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는 그다음 뻔하게 산소 원자 한 개가 더 끼어들어오는 폼산의 분자량은 얼마 되겠습니까? 46이 됩니다. 에탄 C2H6 얘의 분자는 30이에요. 산소 한 개가 더 끼어들어온 에탄올 얘의 분자량은 46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2 빠졌죠? 44가 되어 있고 아산 16 더 들어서 60 됩니다. 프로판 C3H8 분자량 44 돼요. 그럼 프로판 오르는 분자량 얼마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그 산소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16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60 되겠죠. 프로피알데하이드 58 되겠죠? 프로피온산 16 더 들어갑니다. 74. 이런 과정이에요. 예. 이해했어? 물론 뭐 프로피온산까지 내려갈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그렇습니다. 되겠나요? 네. 자, 알코올과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놈인데요. 알킬기가 꼭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알킬기가 두 개 있겠네요. 알킬의 O에 알프라임 쓰겠습니다. 직선을 안 하고 이렇게 구분형을 좀 표시를 일부러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를 에테를 하겠습니다. 요즘엔 영어 발음으로 발음 그렇습니다. 에터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포밀기, 알데하이드 얘하고 이성질 관계 될 놈은 누굽니까 하네요. 그러면 R에 CO, R, 파이 붙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즉, 요 수소 대신에 또 다른 알킬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가능했는데요. 요 수소 대신에 또 다른 알킬을 붙입니다. R에 O 새로운 알파요. 요거는 케톤이고요.
이놈은 에스테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발음을 에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할 때 그 에스테르인데요. 지금 폴리에스터 섬유 그렇게 발음합니다. 요 CO 파트 때문에 이 CO 파트 때문에 O 파트 때문에요. 나중에 에테르 이쪽 결합은 에테르 결합은 나중에 탄수화물 가면 글루코스 결합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억나실까요? 녹말 만들 때, 셀룰로스 만들 때 중간에 산소 하나 끼어서 양쪽에 끼어들어서 그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이성질 관계가 있잖아요. 탄소 개수가 같으면 서로 이성질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몇몇 가지 이성질체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질체다 보니까 성질이 좀 많이 다르다. 다시 말해 을점이라는 얘기들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R4라고 에스테르 대표적으로 C2H5OH 요놈데 CH3O에 CH3 에탄올하고 그리고 메틸가 두 개 있네요. 다이메틸 에터입니다. 분자량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수소결합. 그래서 끓는 점 78도씨짜리 액체입니다. 반면 얘는 분자상 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기체입니다. 알겠어요? 네. 분자량 당연히 똑같다고요. 이성질체니까. 가장 간단한 케톤은 CH3, CO, CH3. 요거는 화원에도 소개되는 놈입니다. 아세톤입니다. 탄소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또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얘 이름은 프로판 케톤 하다 보니까 온으로 끝나게 해주면 됩니다. 프로판 온 하면 됩니다. 너무 귀찮은 거 봅니다. 메틸기 있네요. 다이메틸 저게 케톤 계열이잖아. 케톤, 다이메틸 케톤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연하게 이 유명한 이름이 뭐야? 아세톤은 이름이에요. 탄소가 몇 개? 3개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2H5하고 COH 이름은 어떻게 쓸까? 프로필 알데 하이드라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R에 COH 요놈데 RCO에 R 프라임 즉 알데 하이드라는 물질과 케톤이라는 물질도 역시 서로 이성질체 관계이세요. 프로필알데히드와 아세톤이 서로 이성질 관계이에요. 그렇게 소개되겠습니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R에 COOH 이놈은 카복시 3되는 놈인데요. 이것과 에스테르 물질 말이죠. R에 CO O의 알파 에스테르 물질이 서로 이성질 관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놈이 누굽니까 하면 아세트산과 폼산 메틸이라는 물질입니다. 서로 이성질 관계에 있고 아스산 알다시피 수소 결합을 통해서 끌리즘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반면 폼산 메틸 수소 결합된 거 없고요. 나중에 이 물질은 폼산에서 출발했다 해서 폼산 뒤에 알킬기는 메틸기죠. 폼산 메틸 이렇게 쓰는 물질이에요. 다만 뭐 에스테르의 명명법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에스테르는 과일향이 나기 때문에 합성 착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아산 에틸하면 이게 아마 사과향 뭐 그런 게 날 거예요.
있어요? 많죠? 뭐야? 이걸 한 시간 만에 파악하니까 뭐 잘 안 되게 양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화학 원칙을 봤을 때 탄소 화합물의 얘기들 몇몇 가지 나왔을 때 자주 나오는 놈들 소개한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뭐 항상 하지만 이게 문제 풀어봐야 돼 이거. 알겠어? 뭐 저런 게 있네 하고 그냥 있으면은 연구 안 돼요.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탄소 6, 수소 6 벤젠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겠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중결합이라면 결합기가 짧아야 되잖아. 단위결합 결합기가 길어야 되잖아. 근데 탄소에서 수소 6을 볼 때 분자식은 나왔고 이 분자식 나오는 방법은 연수태우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케플레라는 사람이 제시할 때 야 원래 이중 단일이 왔다 갔다 할 거야 라고 공명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왜 그런 제시했습니까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중결합 파트는 쉽게 풀어져요. 첨가 잘 일어나요. 근데 벤젠은 희한하게 분명히 불포화인데 벤젠은 불포화인데 첨가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잘 안 해요. 쉽게 이중결합 풀어져야 되는데 안 그래. 도대체 왜 그래를 살펴보니까 1.5중결합이라는 그래서 단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는 특징이 됩니다. 다 결합을 하고 그래서 탄소 6개 놈들이 시그마 본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시그마 본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까? 예,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이렇게 되면서 저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결합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베이스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였습니다. 이쪽에 수소하고도 시그마 본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벤젠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래서 케플레가 제시했던 전자 왔다 갔다 한다 빨리 이중결합 단계 왔다 갔다 한다는 지금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레저넌스 공명구조라는 말들은 그래서 그 결합이 단위결합과 이중결합의 어떤 중간적인 성질을 띠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단위결합과 이중결합 사이로 그리고 결합 에너지도 역시 이중결합보다는 작고 단위결합보다는 좀 더 큰 그런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가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벤젠의 치환 반응을 쓰는데요. 벤젠 고기에 CH3 수소 대신에 메틸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알킬화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메틸가가 들어오면 이 이름이 톨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드록시아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이드록시아와 반응, 히드록시아와 반응, 하이드록시아와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벤젠은 왜 붙였어요? 벤젠은 왜 붙였어요? 이걸 이름을
페놀이라는 것입니다. 요 OH 하이드로시가 굉장히 재밌네요. 왜 굉장히 재밌습니까? 하면 이 하이드로시가 누구한테 붙었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금속에 하이드로시 붙었어요. NaOH, KOH 당연히 여기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알킬에 OH 붙었어요. CH3OH, C2H5OH. 뭐지? 이거 중성이에요. 근데 벤젠고리에 OH 붙으면 이건 산성물질입니다. 산성물질입니다. 즉 페놀은 페놀리틱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산성물질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강사니까요? 그래서 OH-가 있는 수산화탄 수용액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하면 H 플러스가 중화반응하면서 입안에 더 일어나요. 이해됐어요? 잘 녹아요 하겠습니다. 당연히 산성물질이니까 염성 용액에 잘 녹아요. 당연히 중화반응해서 잘 녹아요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벤젠고리에 SO3 술폰계가 붙을 수 있어요. 술포나 반응, 황산하고 반응하면서 술포나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벤젠고리에 NO2 니트로기, 나이트로기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트로와 반응, 이건 질산하고 반응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놈이 나오네요. 나이트로기가 NO2, 나이트로기가 NO2, 나이트로기가 NO2 세 개 있어요. 여기에 요거 들어갈 이름이 톨루인이잖아요. CH3. 이거 이름이 뭡니까 하면 니트로화 벤젠. 요즘엔 이제 니트로 대신에 나이트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니트로판 빼줄 니트로 벤젠. 그럼 요거는 니트로기가 몇 개부터? 3개 있잖아. 니트로기가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요. 3개는 트리전. 얘 이름이 뭐였다고? 톨루엔이었다고요. 트리니트로 톨루엔. 예, 이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저그 O2N O2N이에요. NO2. NO2. 아주 깜깜하다. NO2인데 이제 이쪽에 O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써.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벤젠에 COOH 카복실을 붙일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름은 벤조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름대로 산성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하게 하이드로시기도 있고 카복시기도 있는 요 이름이 살리실산됩니다. 이게 진통 폐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살리실산에다가 메탄올 붙이면 살리산 메틸 그게 바른 진통제 아스탄 붙이면은 그게 아스피린 되겠다고요. 나중에 살리실산 2 플러스 아세트산과 다 붙여서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산 만드는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산 만드는 과정 살리실산 만드는 과정 찾아내십시오. 구경해 보십시오.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녹화 몇 분 돼 있어? 여기 밑에 숫자 몇 분? 44분. 44분. 자, 라스트 얘기할게요. 벤젠군인데 NH2 있어. 이름은 아닐빈이라는 이름입니다. 질소가 있다면 비공유성인데요. 수소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탄화수소 및 유도체 하면서 염기성 물질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아닐린 염기성 물질입니다. 염기성 물질이니까 이거 HCl 염산인에 넣으면 이 H 플러스 쉽게 받아들여서 잘 녹아요. 물론 그냥 맹물에 잘 안 녹아요. 알겠습니까? 아닐린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탄소 및 그 유도체 짤득 좀 소개했는데요. 뭐 과유명돼 있는 뜻도 많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 규칙성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하세요.